시와 책의 향기가 흐르는 낭만 카페입니다. 오늘은요, 도서출판 길벗에서 출간한 삶을 사랑하는 기술이란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자인 줄스 에반스는요, 사람들이 고대의 철학을 오늘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열정적으로 그려내는 젊은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는 영국 전역에서 삶과 맞닿은 실용 철학을 전파하는 강연과 워크숍을 왕성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책 속에 화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세네카는 위대한 작가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뛰어난 심리학자였으며 인간의 감정에 대한 통찰, 특히 화에 대한 통찰은 현대의 화 다스리기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세네카는 화를 다스리는 일에 관한 초창기 저술 중 하나인 화에 대하여라는 글을 썼다. 이 책은 그가 화를 잘 내는 자신의 동생 노바투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그 책에서 묻는 첫 질문은 이것이다. 격정적인 화는 다스릴 수 있는가? 우리는 화를 통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화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합리하게 통제할 수 없이 생겨나는 것인가? 화는 분명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일단 화가 우리 몸을 움켜쥐고 나면 머릿속에 스위치를 눌러서 순식간에 평정을 되찾고 이성적이 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세네카는 감정을 유발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고 주장한다. 화는 어떤 상황에 대해 우리가 내리는 판단에서 생겨난다. 세네카는 그 판단이 전형적으로 나는 누군가에게 또는 무언가에 의해 상처를 받았으니까 복수를 하는 건 합당한 일이야 라는 생각이라고 말한다. 이런 판단이 습관이 되거나 몸에 깊이 배었다면 그 상황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라는 걸 의식조차 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가르친 대로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면 화를 만들어낸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고 그 믿음을 받아들일지 아닐지 결정할 수 있다. 세네카는 화를 다스리는 단기적 방법과 장기적 방법을 제안한다. 단기적 방법 중 첫 번째는 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특히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게 무엇인지 기록하라. 모든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상처받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보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우라통이 치밀면 전문가들의 표현대로 타임아웃을 가져야 한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다. 화를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면서 치밀었던 화를 누그러뜨리고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안개를 가라앉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인상 쓰기보다는 미소를 지어 보인다. 표정을 편안하게 만들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며 발걸음을 침착하게 하라. 그러면 그런 외적인 모습이 조금씩 내면을 만들어낸다. 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다. 그중 일부는 사회적이고 행동적이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사회전염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사회전염이란 쉽게 말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거나 나쁜 습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세네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악독은 은밀하게 움직여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로 빠르게 옮겨간다. 따라서 전염병이 돌 때와 마찬가지로 그 질병에 감염된 사람들 옆에는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친구를 선택할 때는 그들의 성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일 당신이 화를 다스리는 데 문제가 있다면 주변에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두면 안 된다. 물론 당신이 경찰이거나 군인이거나 재소자라면 어쩔 수 없이 화를 잘 내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겠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화를 일으키는 인지적 원인이 무엇인지 파헤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썼다. 화의 단점들을 눈앞에 반복해서 펼쳐 보이고 화를 제대로 판단한다면 화를 내지 않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핵심어는 반복해서이다. 화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믿음에 반복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그런 핵심적인 믿음은 우리 몸에 깊이 배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오래된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해야 한다. 우리가 없애야 하는 핵심적인 습관적 믿음 중 하나가 화를 내는 것은 적절하다라거나
심지어 화를 내는 것은 좋다라는 믿음이다. 화를 내는 것이 남자답고 용감하며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화를 철저하게 조사해 화가 정말로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화는 어떤 모습인가? 정말 무시무시한 모습이다. 한순간 거칠고 험악했다가 다음 순간 피가 거꾸로 솟구치면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 다음에는 붉게 상기된다. 마치 온몸이 피로 가득 차고 정맥이 모두 부풀어 오른 듯이 말이다. 튀어나온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다가 한 곳에 못 박힌다. 그리고 이가는 소리가 들린다. 마치 누군가를 당장 먹어치우고 싶기라도 하듯 말이다. 간절히 우두둑거리는 소리도 들린다. 심장 박동 소리, 가쁘고 깊은 숨소리, 떨리는 몸, 말은 자꾸 더듬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입술은 떨린다. 아무리 거친 야수라도 격정적인 화에 휩싸여 있는 사람보다는 분명 덜 무서운 모습일 것이다. 화의 폭발은 매력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몹시 해롭다. 그런 화는 우리의 관계에, 우정에, 가정생활에, 일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해를 입힌다. 우리의 감정은 사적인 것만이 아니며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의 화가 국가 전체를 감염시킬 수도 있다. 특히 고위 정치인이나 황제가 화를 폭발시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네로는 어머니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다수 살해했고, 미치광이 황제 칼리쿨라는 콜로세움에 모인 군중을 전부 경기장으로 던져서 야수의 밥이 되게 한 적도 있다. 사회 전체가 분노에 사로잡힐 수 있고 그로 인해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세네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기가 가끔 사회 전체를 사로잡아 무모하고 잘못된 군사행동을 일으킴으로써 대중의 소동이 가라앉을 시간도 주지 않고 말이다. 결국 엄청난 재난이 닥치고 나서야 분노의 무모함을 속죄하게 된다.